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도 지적인 여성을 위해서 책을 3권 들고 왔습니다. 혹시 사랑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래서 이 영상 클릭하신 거 아닌가요? 사랑에 있어서는 늘 고민이죠. 죽을 때까지 엄청 멋있는 사랑 잘 해나가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성은 또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기도 하니까 오늘 사랑에 관련된 책 3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작가들이 되게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철학자, 두 번째는 신경내과학자, 그리고 세 번째는 17년간, 이제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 20년간 라디오 작가를 하셨던 분이에요. 구성이 되게 특이하죠? 오늘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해법 혹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쇼펜하우어의 사랑은 없다입니다. 아니, 사랑 때문에 고민으로 왔는데 좋은 사랑하고 싶고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어서 온 분들께 이게 사랑은 없다라니 참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책에 사랑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요. 인간을 동물로 생각합니다. 남성, 여성, 종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연결이 된 거다. 그러니까 종의 차원이지 동물이 다른 종일 뿐이지 사랑이 있는 건 아니다 라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뒤늦게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평생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논의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그 표지에 보면은 모든 남녀 간의 사랑은 예외 없이 성욕이라는 본능이 특수화되고 개체화된 것 뿐이다. 그 힘은 위대한 정신을 혼란시킬 수도 있으며 우정도, 건강도, 부귀영화도 간단히 쓸어버린다.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찢어버리고 파멸시킨다. 그 이유는 사랑이 바로 인류의 종족유지라는 데 전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다. 종족유지 때문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 파트 중에서 이제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을 고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 파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적 판타지가 없다면 사랑의 헌신도 없다. 자, 생각해보세요. 만일 인간에게 성욕이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과 만족에만 있다면 왜 인간은 상대방 이성을 구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굴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키가 커야 되고 성격은 어떻고 용모는 어떻고 건강과 가문과 재산은 왜 따지는가? 성적 욕구가 쾌락에 그친다면 상대가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라도 그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짝을 고르나요? 우리가 동물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내면의 이성 선택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만큼 짝을 고르는데 그토록 진지한 선택과 노력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닥치는 위험과 재난에서도 불구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후손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이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은 성적 판타지라는 묘약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극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드라마의 그런 요소들을 되게 재밌게 보는 편이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도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고르고 한다고 합니다. 공감 가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또 재미있는 거 있어요. 여자가 성격이 좋다는 것은 남자에게 매력의 조건이 못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는 여자의 뛰어난 두뇌나 재능이 반할 수가 있대요. 그 대신 남자는 여자의 성격 때문에 반하는 일이 별로 없다. 여자가 성격이 좋다는 것은 남자에게 매력의 조건이 못 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크라테스 같은 남자들이 악처로 소문난 크산티페 같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 그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성공하신 남자분들 중에 악처가 많다는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아무리 성격이 나쁜 여자라도 머리가 좋다면 남자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적인 특질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누구죠? 쉬운 얘기지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빠는 박사인데 넌 공부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럼 왜 남자들은 머리가 좋은 여자보다 몸매가 좋은 여자를 더 원하는 걸까? 그것은 몸매가 두뇌보다 생식적인 쪽에서 더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두뇌보다는 몸매가 성적인 도발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매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여자처럼 금상첨화는 없다. 네. 따라서 머리 나쁜 미인은 연애 상대로는 좋겠지만 아내로는 빵점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딸에게 지성미의 성적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딸들에게 비싼 화장품을 사주는 대신에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대신에 예술적 재능이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지적인 매력을 가꾸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되게 외모적으로도 몸매적으로도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지적인 매력이 여성의 섹시함을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중화하고 더해주고 더불어 애기들도 똑똑하고 멋있는 애기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인데 딱 이 책에 있더라고요. 쓴 사랑을 지키는 법입니다. 조나 레런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은 조나 레런하는 이분은 조나 레러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최고의 뇌신경과학자이다 30대 초반에 베스트셀러를 내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뭐 의도치 않은 가식이나 사건이 있어가지고 4년 동안 책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사랑이었다 라는 문구로 사랑이 어떻게 자기를 아픔을 극복하게 해줬는지 그 쇼펜하우어에서 사랑은 없다 해서 이제 갑자기 빠지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 상태에 전문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리머런스라고 하는데 도취성 사랑이라고 한대요. 심리학자 도로시 테너브에 따르면 리머런스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되게 첫눈에 반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박동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머릿속은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성적인 욕망과 불안정한 마음이 끊임없이 교차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고요. 상대방이 마음을 받아줄 때의 들뜬 기분을 테너브는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전에 사랑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리버런스라는 도취성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뭐 잘 될 확률도 있고 운명처럼 자기 인연이어서 잘 될 확률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식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비극적인 결말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잖아. 소설 속의 주인공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자 철학가이기도 한 분의 책을 언급을 하셨네요. 에리 브롬이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하는 법, 지켜가는 법 중에 사랑은 훈련, 집중, 인내, 겸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봤다고 합니다. 수백만 가지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연구 결과에 좀 있었나 봐요. 그 4가지를 추천해 주시네요. 첫 번째, 사랑한다면 애정 어린 손길이나 멋지다는 칭찬 한마디를 건네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보통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하나라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5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뽀뽀를 하거나 아무 일에나 칭찬을 하거나 뭐 이런 거래요. 그런데 이혼을 앞둔 부부는 이게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이제 비율이 똑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한다면 잡다한 일이나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라.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네, 저도 남자친구가 가끔 집안일 도와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 번째,
사랑한다면 격한 언쟁을 할 때 배우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라. 6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함께 사는 부부는 헤어진 부부보다 말다툼을 하는 동안 서로를 바라볼 확률이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마주 보는 이런 자세는 싸움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눈 마주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이러는데 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랑한다면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고 긴 산책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 이야기하며 가까워질 시간을 만들어라. 2018년 매사추세츠 대학 에머스트 캠퍼스 연구자들이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인데요. 결혼 생활 만족도는 부부가 여가 시간을 얼마나 함께 보내는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진부한 습관,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관계에 사랑을 지켜나가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사소한 거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연구들 위주로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과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연구들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라디오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그래도 사랑입니다. 지은이는 정현주 작가님이시고요. 2013년에 이 책이 출판됐으니까 그때 벌써 17년간 라디오 작가를 하셨었대요. 지금은 한 20년이 넘으셨겠죠? 유명한 라디오를 많이 하셨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에서 국어 국문학과 전공하신 분이고요. 앞에 거는 철학자, 그리고 뇌신경과학자 해가지고 다 외국에 계신, 한 분은 유럽, 한 분은 미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한국인의 정서를 더 섬세하게 표현한 작가들이 없을까. 라디오 작가 같은 경우는 특히 대중들,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쉽고 약간 감동이 좀 있습니다. 마음을 울리고 시 같으면서도 에세이 같으면서도.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또 쓴 내용 중에서 사랑이 어려울 때는 어른들을 찾아간대요. 그러면 이제 또래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지혜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답은 더 사랑하는 것이다. 모르는 척하는 것도 사랑이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더 믿어라. 간단한 것 같죠? 네.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한다. 생각 말고 그냥 한다. 네. 그래서 사랑은 원래 알 수 없는 거니까 사랑이 무엇일까? 그 답도 없는 질문에 서성거리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예언자이자 철학자 분의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주셨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구이거든요.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우리는 그렇다는 걸 알죠. 적당한 거리.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건 사랑의 라틴어 기원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라틴어로 사랑은 아모르, A-M-O-R입니다. 어원으로 보았을 때는 A, 앞에 A가 붙으면 저항한다라는 반대의 뜻이겠죠. 모르는 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다. 죽음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저희는 죽기 직전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이 죽음과 아픔의 이유가 되지를 않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죽음에 저항하여 우리를 빛나는 삶으로 이끄는 것, 그게 사랑인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슴 뿌듯하게 즐거운 것. 그런 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뭐 이런 것도 있어. 언젠가는 너로 인해 울게 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랑.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